내가 뭔데? 이 집 김치까지 마음대로 담그니? 안방까지 차지할 생각이니? 여러분은 몰라요. 얘가 얼마나 교활한지.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고택, 이른 새벽 6시. 지숙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섭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씨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쌀을 정성스럽게 씻어 밥을 안치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씨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멸치 육수부터 우렸습니다. 지숙의 손놀림은 익숙하면서도 정성스럽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깹니다. 지숙은 설탕 대신 조청을 넣어 단맛을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단맛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된장 한 숟가락을 정성스럽게 풀어 넣으며 지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지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지숙은 밑반찬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를 적당히 썰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어 색깔도 예쁘게 만들었죠. 콩나물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무쳤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지숙의 모습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지숙은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기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일어났다.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담담했습니다. 지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정성스럽게 개키고 말순이 세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말순은 올해 72살입니다. 키는 작지만 허리가 곱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고택을 지켜온 사람답게 집안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죠. 지숙은 말순의 회색 머리를 곱게 빗겨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참 고우시네요. 말순은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세수를 마친 말순을 부축해 거실로 모시고 나온 지숙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밥상을 차릴 시간이었거든요. 따뜻하게 지은 흰쌀밥을 예쁜 그릇에 담고 된장찌개도 끓기 직전의 온도로 맞췄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콩나물 무침, 그리고 말순이 특히 좋아하는 마른 멸치볶음까지 한 상 가득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지숙은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고택 마당에 핀 코스모스들이 가을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랏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남편 형수는 벌써 3년째 외국 파견 근무 중입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가 전부입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지숙은 시어머니에게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통화에서 형수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했었습니다. 목소리도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숙은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였습니다. 지숙아, 밥 됐나? 말순의 목소리에 지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숙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말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새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집에 있는 게 편해. 밖에 나가서 뭘 하겠니? 지숙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지숙은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말순의 혈압약을 챙기고 점심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말순과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늘 짧고 단조로웠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그리고 가끔 옛날 얘기 정도였죠. 지수가 너 고생이 많다. 말순이 불쑥 말했습니다. 지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뭐가 고생이에요? 며느리 지숙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만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지숙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 사랑했고 결혼해서 이곳으로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새롭고 설렜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형수는 점점 바빠졌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지숙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없고 서울 친구들도 다 끊겼고 외롭긴 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님 내가 지켜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집에선 내가 제일 점잖아. 지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친구들과는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시골 생활이 어떠냐며 관심을 보이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지숙 역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잊어갔습니다. 가끔 서울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던 시간들,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던 날들,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던 일장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의 카페에서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삶이니까요. 시어머니가 계시고 이 집을 지켜야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누군가는 어머님을 돌봐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지숙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또 잠이 들겠죠. 하지만 지숙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이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마 꿈이라도 꾸시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지숙의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며칠 후 아침 지숙은 평소와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지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이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더라? 지숙이었나? 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의 이름을 헷갈리고 계신다니. 지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숙이요. 방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래. 지숙이구나. 지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또렷한 눈빛과는 달리 어딘가 흐릿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몸이 어디 아프신가요? 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 지숙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이 깼을 뿐이야. 말순의 대답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의 이름을 헷갈리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마 잠이 덜 깨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숙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아침을 드실 때, 약을 드실 때, 차를 마실 때마다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평상시와 별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숙이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점심을 드신 후 말수는 평소처럼 마당에 나가 앉으셨습니다. 지숙도 차를 준비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숙아, 너 언제부터 여기 살았지? 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5년 반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이곳에 왔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여전히 어딘가 멍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 5년 반. 시간이 참 빠르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뭔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말순의 손은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순은 지숙의 손을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지숙은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말순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수는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지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형수는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님이 형수를 찾고 계시는 걸까요? 지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지숙을 보자 정상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숙아, 설거지 다 했니? 네, 어머님. 방금 끝났어요. 지숙은 말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형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말순은 잠시 지숙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났을 뿐이야.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숙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8개월이나 소식이 없으니 걱정되실 만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숙은 평상시와 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밤 10시쯤 되어 지숙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이 주무시기 전에 껐는데 말이죠. 지숙은 거실로 나가 전등을 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등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숙은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밤에 일어나셔서 전등을 켜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잤는데. 그런 일이 사흘 연속 계속되자 지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등이 저절로 켜질 리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숙은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밤중에 일어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밤 11시쯤 정말로 말순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말순이 거실로 나와 전등을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지숙은 나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어머님이 잠이 안 와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말순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등은 켜놓은 채였습니다. 지숙은 말순이 방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거실로 나가 전등을 껐습니다. 어머님이 깜빡하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숙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순이 갑자기 지숙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 왔니? 지숙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말순은 지숙을 보더니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지숙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말했습니다. 아, 지숙이구나. 미안해. 잠이 덜 깬 것 같아. 하지만 지숙은 어머님이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님에게는 딸이 없었거든요. 아들만 둘이었는데 큰아들인 형수와 작은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님은 그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숙은 동네 병원에 들러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름을 까먹거나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간호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치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지숙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병원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을 워낙 싫어하셨거든요. 병원에 가면 괜찮은 사람도 아프게 만든다는 게 어머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정말 아프신 건 아닐까, 자신이 더 잘 돌봐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시에 혼자서 어머님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자신의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병원도 안 가시겠지만 어머님 곁은 지킬 수 있으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지숙은 내일도 어머님을 더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이 더 지나고 지숙은 어느 때와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형수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상태가 걱정되어서 혹시 빨리 돌아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열자마자 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형수의 이메일이 여러 통 있었는데 제목들이 이상했습니다. 일정 변경, 회의 자료,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은 저녁 약속이었습니다.
지숙은 호기심에 그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정아, 내일 저녁 6시에 회사 앞에서 만나자.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못 봐서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꼭 시간 내줘. 민정이라는 여자 이름, 그리고 사적인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이메일들도 열어봤습니다. 사진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형수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여행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사진까지. 지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진 파일의 날짜를 보니 자신이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바쁘다고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던 모든 핑계들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자. 이 얘기까지 어머님이 알게 하면 안 돼. 지숙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숙은 평소와 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들과 이메일 내용만 맴돌았습니다. 수년 동안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남편을 기다렸는데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숙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순은 지숙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모든 희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밤 지숙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이상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연락 오냐? 그리고 잠시 기다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지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형수, 즉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숙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순은 지숙을 보고 정상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지숙아. 잠이 안 와서 나와 있었어. 혹시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지숙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형수 씨 이야기하셨죠?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숙아, 형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연락은 자주 오고? 지숙은 순간 답변을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결국 지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가끔 연락 와요. 회사 얘기 잠깐 하고 늘 바쁘다고. 곧 끝내요. 말순은 지숙의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복잡함이 스쳐갔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형수 씨가 걱정되세요? 지숙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니까 걱정이 되지. 하지만 너무 바빠서 집 생각할 시간도 없나 보구나. 그 말에서 지숙은 어머님이 뭔가 눈치채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숙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고택 주변의 작은 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어머님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산책에서 돌아온 지숙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멀리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지숙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순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숙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수 씨하고 저 요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형수 씨는 이미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연락도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저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지숙은 남편의 바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서였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지숙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말순은 지숙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네.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니. 그 말의 의미를 지숙은 그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머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오후 시간이었는데 어머님이 오늘따라 집에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지숙은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사고 빨리 돌아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어머님의 최근 행동들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워서 오래 비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은 지숙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숙 씨, 오늘 늦게 나왔네요? 네, 어머님이 좀 피곤해 하셔서 늦게 나왔어요. 지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님의 최근 변화들이 계속 걱정되었습니다.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말순 씨가 좀 이상하다던데. 어떻게? 글쎄, 며칠 전에 보니까 혼자서 중얼중얼 말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지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두부를 사면서도 지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지숙 씨, 어머님 어떠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숙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숙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문제,
남편의 배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고개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 김치까지 마음대로 담그니? 이게 우리 집 안방 차지할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숙은 깜짝 놀라 뛰어가다시피 달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숙을 보며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동네 이장님, 그리고 몇 명의 할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지숙을 보더니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봐, 이제 와서 어머님이라고 부르네. 어제까지만 해도 김치 담그는 것도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더니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적대적이었거든요. 어머님, 김치는 어머님이 직접 부탁하셔서 담근 것이에요. 지숙이 당황하며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 직접 김치가 떨어져 가니까 새로 담가야겠다고 말씀하셨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이 집에서 김치는 내가 담그는 거야. 내가 뭔데 함부로 손을 대니? 동네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이죠. 말순 씨, 진정하세요. 지숙 씨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데요. 동네 이장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숙 씨는 정말 효부예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얘가 얼마나 교활한지.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어머님이었는데 말이죠. 지숙 씨, 어머님이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들어가서 쉬게 해드리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귓속말했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순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하지만 말순은 지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뭔데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 이것 봐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지숙 씨 참 잘 참는다. 근데 너무 참는 것도 병이야, 병. 말순 씨가 요즘 좀 이상하긴 해요. 어제도 혼자서 중얼거리고 계시더라고.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결국 이장님과 몇몇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말순을 집 안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지숙 씨, 힘내세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동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지숙은 말순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지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지숙을 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내 허락도 없이 이 집 살림을 마음대로 하는 게 잘못이지. 김치 담그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 지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부탁하신 일들만 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김치도 어머님이 담그라고 하셔서 담근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난다고? 내가 치매라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숙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혹시 깜빡하셨나 해서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지숙은 평소와 같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지만 어머님은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맛없어. 소금도 제대로 안 들어갔네. 너는 이렇게 요리를 못했나? 말순의 말에 지숙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숙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지숙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과 다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숙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도 서러웠지만 무엇보다 어머님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숙은 눈물을 닦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이 또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숙이, 미안해. 하지만 이래야 해. 지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숙아, 아침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말순의 말에 지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를 내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어머님, 어제 일은... 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말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숙은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만은 어머님 편이어야지.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지만 지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고 말순의 이상한 행동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숙에게 고마워하시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지숙은 어머님의 예측할 수 없는 기분 변화에 맞춰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항상 긴장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말순이 참석하신 일이었습니다. 지숙은 어머님이 평소 외출을 꺼려 하셔서 걱정했지만 그날따라 말순이 오랜만에 나가보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함께 가려고 했는데 말순이 혼자 가겠다고 고집하셨거든요. 경로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숙은 집에서 평소처럼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지숙 씨, 빨리 회관으로 오세요. 어머님이 좀 이상해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서 지숙은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단상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가 봐. 요즘 내 며느리 이름도 가물가물해.
지숙은 깜짝 놀라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지숙이 부르자 말수는 지숙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지숙이 왔구나. 여러분, 이게 내 며느리예요. 그런데 요즘 내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이 아이 이름도 헷갈려요. 어제는 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머리가 돌았나 봐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지숙은 어머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요. 하지만 말수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아요. 나 같은 늙은이 돌보느라 젊은 나이에 고생하고 있어요. 남편은 외국에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숙 씨가 혼자서 돌보고 있구나. 그것도 참 힘들겠네. 지숙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사정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결국 지숙은 이장님과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 말순을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그리고 지금까지 숨기려고 했던 가족 상황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멍한 표정으로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 아까 회관에서요. 회관? 내가 언제 회관에 갔지? 말수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숙 씨, 괜찮아요? 오늘 일 때문에 걱정돼서 왔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님이 요즘 좀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숙은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지숙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님 상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아주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완강히 거부하세요.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남편분도 없는데 어떻게 견뎌요? 아주머니의 말에 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버텨왔는데 이제 정말 한계가 온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숙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또다시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이 사람들에게 더욱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해요. 말순의 말에 지숙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숙이 급히 다가가자 말순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당황하잖아요. 들켜서 그래요. 나를 치매라고 하면서 재산을 넘보고 있어요. 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숙 씨가 얼마나 착한데요. 이장님이 말했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치매인가 봐. 며느리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숙 씨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일 많다잖아. 시어머니 치매 걸리면 재산 빼돌리고. 하지만 지숙 씨는 진짜 효부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거든요.
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어머님을 잘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들어하시고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지숙은 어머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차를 마시며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사실 저 형수 씨와 이혼 생각 중이에요. 형수 씨는 이미 돌아올 생각 없고,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말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형수가 다른 여자랑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님도 아셨어요? 지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는 왜 말도 안 하니?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참고 있니? 지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셨잖아요.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했고,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아니면 누가 어머님을 돌봐드려요? 말수는 지숙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네.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니. 그 말의 의미를 지숙은 그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지숙은 어머님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옷장이 너무 어수선하다고 하셔서 겨울옷과 여름옷을 분리해서 정리해드리는 중이었거든요. 오래된 한복들과 낡은 옷들을 정리하며 하나씩 꺼내고 있는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말순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어머님의 병원 기록이나 약 처방전 또는 보험 서류 같은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보고 지숙은 완전히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김영수 유산 분할 검토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법무 상담 자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도장이 찍혀 있고 상세한 재산 목록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욱 놀라운 문서가 있었습니다. 한지숙 단독 상속 유언장 초안이라는 제목의 서류였습니다. 지숙은 손이 떨리며 그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본인 오말수는 전 재산을 며느리 한지숙에게 상속함이라는 문장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란에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숙의 진심 판단 후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지숙이 남편의 불륜을 발견하기 훨씬 전이었죠. 이게 도대체 뭐지? 지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에게 이 고택과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아들인 형수가 아닌 며느리인 자신에게 말이죠.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편지들, 재산평가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지숙 진심판단 계획서라는 제목의 메모였습니다. 어머님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내용을 보고 지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차 한 잔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급히 서류를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순은 지숙의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봤구나. 지숙은 당황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정리하다가 우연히. 말순은 지숙에게 다가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천천히 앉으며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보게 될 줄 알았어.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서류가?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를 이제 털어놓아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이제 다 얘기해야겠다. 지숙은 말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숨소리까지 거칠어졌습니다. 말순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바람 피우는 거, 난 일찌감치 알았어. 너는 왜 말도 안 하니? 왜 참고 있니? 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남편의 불륜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야. 전화 받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 다른 여자 이름 부르면서 달콤하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사진도 봤어. 말순의 말에 지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의 배신을 알고 혼자 괴로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지숙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하지만 더 이상하게 생각한 건 너였어.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왜 아무 말 안 하니? 왜 화도 안 내고 그냥 참고만 있니? 보통 여자들 같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갔을 텐데. 지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순은 지숙의 침묵을 보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셨잖아요.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했고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숙이 고개를 들자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었어. 말순이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너의 진심이 뭔지,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말이야. 지숙은 말순의 말을 듣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말순은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어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다. 남편 배신, 시골 생활의 답답함, 친구들과의 단절. 이 모든 걸 견디다가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차갑게 굴고 치매 흉내도 내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너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어. 그러면 넌 견디다 못해서 떠날 줄 알았거든. 근데 넌 끝까지 안 떠나더라. 지숙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 기억을 못하는 척하는 것, 밤에 전등을 켜두는 것,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말입니까? 어머님, 그럼 치매는 완전히 가짜였어요? 말순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집에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시험의 일부였어.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해도 재산을 노린다는 소리를 들어도 견딜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혼란이 시험이었다니. 밤마다 어머님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던 순간들, 모든 것이 말순의 계획된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잔인한 일을 하셨어요? 지숙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지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니? 특히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곁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이 진짜인지. 말순의 설명을 들으며 지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돌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특히 남편마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말순은 지숙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숙아, 이제 다 얘기할게. 너도 이제 다 아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지숙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님이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형수 바람 피우는 거 알고 나서 나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 내 아들이지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 어떻게 저런 좋은 며느리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너였어. 정말 놀라웠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 지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을 끝까지 듣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말순은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나를 돌봐주더라. 그게 얼마나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의심스러웠는지 몰라. 정말 이상했어.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갔을 텐데. 의심스러웠다고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하지만 정말로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시어머니만 돌보겠다고? 젊은 나이에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시골에서 늙은이나 돌보겠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 이 고택이 꽤 값어치가 나가거든. 안동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전통 가옥이고 땅값도 상당하고 골동품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치매 연기를 해본 거야. 요즘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면서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들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 지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계셨다니. 그동안 진심으로 돌봐드렸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정말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고요? 말순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 내 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의심스러웠어. 그래서 점점 더 심하게 굴었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주고 재산을 노린다는 소리까지 듣게 만들었지. 밤에 전등 켜놓는 것도, 이름 헷갈리는 것도,
너를 딸이라고 부르는 것도,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도 다 일부러 계획해서 한 거였어. 동네 사람들한테 치매라고 말하는 것도 계획이었고, 그래도 너는 끝까지 떠나지 않더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미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밤마다 어머님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뒷말을 견뎌내던 순간들, 어머님이 자신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며 혼자 울던 밤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애쓰던 날들, 치매 증상을 검색해보며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고민하던 시간들.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세요. 매일 밤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말순이 지숙의 두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잔인했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완전한 확신을 얻었어.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집에 있구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심이 피보다 더 진한 법이라는 걸 너한테서 배웠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 말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가장 잔인했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재산을 노린다고 소리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게 만든 거. 그때 내 표정을 보니까 정말 억울해하고 진심으로 상처받더라. 연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어. 그때 진짜 미안했어. 그 순간 완전히 확신했어. 뭘 확신하셨어요?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재산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며느리구나.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내가 너를 의심한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 순간 지숙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머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특히 독거노인들을 노리는 사기 사건들을 뉴스에서 자주 봤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진짜로 싫어하시는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말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어요.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너를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을게. 이제 정말 확신하니까. 말순이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이제 내 진짜 마음을 다 얘기할게. 숨길 것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아. 말수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도 알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 지금의 형수랑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 지숙은 어머님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이야기는 집안에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금기였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형수에게 기대를 많이 했어.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유일한 아들이고 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 작은 아들 몫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효도도 2배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형수는 나를 완전히 실망시켰어. 바람 피우고 집에는 관심도 없고 가족보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어머니인 나는 뒷전이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아들한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을 물려줄 수는 없었어. 절대로.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혈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구나. 너는 내 친딸보다도 더 나를 잘 돌봐줬어. 말순의 말에 지숙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 이 집과 모든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기로.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너한테서 배웠거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 말순의 선언에 지숙은 깜짝 놀라며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형수 씨가 알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날 거예요. 형수는 이미 이 집을 포기했어. 다른 여자랑 새 인생 시작할 생각뿐이야. 이 집에 대한 애착도 없고 나한테 대한 관심도 없어.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는 놈한테 뭘 줘? 그런 놈이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니? 말수는 단호하면서도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야말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이 집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너뿐이거든. 지숙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외로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서는 거야. 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돌봐줬구나. 그런 너한테 이 집을 맡기고 싶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말수는 지숙의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숙아, 이제 마음 편히 이혼 준비해라. 내가 다 도와줄게. 형수 같은 놈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내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어. 지숙은 어머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민했던 문제를 어머님이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말순과 지숙은 함께 시내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말순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해둔 정식 유언장을 공증받았습니다. 본인 오말순은 전 재산을 며느리 한지숙에게 상속함. 가족은 피보다 진심임을 알게 되었기에 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힌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말순이 상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너한테 맡기면 이 집이 잘 보존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 조상들도 기뻐하실 거야. 지숙은 어머님의 손을 꽉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 집을 소중히 지키고 가문의 전통도 이어나갈게요. 그 무렵 남편 형수가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한 번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만 보내왔을 뿐이었죠.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하다. 재산 분할은 포기한다. 어머니께 잘해줘서 고맙다. 형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지숙은 그 메모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수는 지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어.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지숙은 본격적으로 집을 새롭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말순이 좋아하는 국화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벽지를 깔끔한 것으로 교체하고 부엌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느낌이 나도록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집 전체의 생기와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숙이 재산을 가로챘다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지숙이 집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고 말순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직접 보고 나서는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숙 씨가 정말 효부네. 저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지. 말순 씨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지숙과 말순은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로 심은 국화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 집 전체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말순이 지숙을 바라보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지숙아,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정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어.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지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이제 정말 편해요. 마음 놓고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련들과 오해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수가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말순이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지만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됐어.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지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요. 이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셔서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이 직접 지숙에게 김치 담그는 비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집 김치 맛이 나.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거든. 앞으로 내가 계속 담가야 하니까 제대로 배워둬. 지숙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말순이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지숙아,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거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져. 누구한테도 주눅들 필요 없어. 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 집을 정말 소중히 지킬게요.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김치독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막 담근 김치독들이 정갈하게 줄지어 서 있고 그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지숙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년에는 된장도 함께 담가요. 그리고 고추장도 배우고 싶어요. 지숙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집 된장은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거든. 너한테 다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지숙과 말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애로 맺어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도 의심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과 사랑만이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삶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